이게 대체 뭐야? 저기서 비명 소리가 들려. 이게 뭐야? 야! 푸틴은 존재하지도 않는 승리를 팔려고 하고 있고 처음으로 그의 장군들조차도 진실을 말하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크렘린은 쿠피안스크시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푸틴에게 확인용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푸틴이 이 승리를 축하하고 있을 때 젤렌스키는 실제로 도시 거리를 걸으며 이 모든 것이 거짓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한 걸까요? 사실 그들은 방어선만 지킨 것이 아니라 러시아인들이 생명줄로 여긴 잊혀진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비밀 방역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파이프라인은 그들의 무덤이 되었고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지금도 200명의 러시아 병사들 이 도시 지하실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보급로가 끊겨 구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파이프라인 함정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방역과 관련해 공개한 영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밝힌 세부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모든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아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직도 약 200명의 병사들 이 도시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비밀을 공개하기 전 병사들의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모든 비밀을 공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전략을 전선의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공유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역의 첫 번째 단계는 8월 24일, 즉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반에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역 중에도 러시아군은 오히려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쿠피안스크 대부분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9월 21일 초기 방역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에 새로운 임무 부대, 즉 전개 부대가 이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때부터 10월과 11월에 걸쳐 전세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대는 러시아군을 서서히 밀어냈고 쿠피안스크 북쪽에 있는 두 개의 주요 마을을 장악하여 사실상 도시 안에 있던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절박해지며 사용하지 않던 파이프라인을 통해 병력 증원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가 흥미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순히 파이프라인을 막거나 폭파하지 않고 오히려 출구 지점에 우크라이나 포병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러시아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소대를 도시에 보내왔고 우크라이나군이 그 소대를 처리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가 인터뷰에서 얻은 전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방법을 더 쓰고 싶어 너무 많은 정보를 공개하길 원치 않습니다. 이번 방역이 이슈가 된 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드론에 들키지 않고 병력을 도시에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쟁에서 큰 이점이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략을 파악하기 전에 다른 도시에서도 같은 일을 원합니다. 하지만 크렘린의 말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11월 28일 크렘린은 쿠피안스크를 통제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쿠피안스크 방향에서 제6군 68기계화소 총사단의 돌격대가 쿠피안스크시의 해방을 완료했습니다. 즉 그들은 모든 것을 끝냈다는 뜻입니다. 도시는 우리 통제하에 있고 적의 소규모 집단들이 소탕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입장을 고수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민간인들의 평화가 방해받고 있습니다. 서부 군사 집단이 전략적 요충지 쿠피안스크를 장악했습니다. 적군은 탈환을 시도했으나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특수 군사 작전 구역 내 부대들에게 중요한 보급로였습니다. 이 조치는 하르키우 안전구역을 확장하고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북부의 포격 위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제거 중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젤렌스키는 쿠피안스크가 우크라이나 통제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도시에 가서 영상을 찍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푸틴은 휴대폰이 없는 것 같아서 아직 그 영상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에게 이 주장에 대한 어떤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들은 사실 별로 내놓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트위터에 러시아인들이 우리에게 뭔가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공유한 걸 보시죠. 블라디미르 푸틴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포토샵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죠. 이에 대해 러시아인들은 포토샵이 뭔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유선 전화를 사용해 영상을 조작할 수 없었고 그런 기술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농담은 제쳐두고
러시아 군사 분석가들은 공개적으로 크렘린의 거짓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여러분은 쿠피안스크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 지역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고 발표된 이후였습니다. 그 내용은 참모 총장과 대통령이 언급했고 이후 다른 소식들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는 정보가 있으면 이해합니다. 어제 저는 여러 사람들, 전쟁 특파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 모두 고개를 저으며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지고 계신 정보와 쿠피안스크 상황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들이 도시를 점령했다고 거짓말할 때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죠. 저는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쓸모없었죠. 기차보다 먼저 달리기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 있지만 나쁜 소식 전할 때는 다들 조용해지더군요. 그래도 좋은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아요. 또한 러시아 전쟁 블로거가 러시아 군대가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특히 국가 텔레비전에서의 거짓말과 러시아의 차르인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거짓말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의 설명은 사실 매우 통찰력이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죠. 쿠피안스크가 러시아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허위 보고가 어떻게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카메라 앞에서 전달되는 걸까요? 한 러시아 전쟁 블로거는 군의 보고 체계가 저가치 지표에 집착하고 맹목적인 낙관주의를 보상하며 미묘한 차이를 없애버린다고 비판합니다. 그 전쟁 블로거가 이렇게 썼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와 러시아군 내에서 작전 정보가 아래에서 위로 전달될 때 초기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변형된다고 합니다. 지휘 계통을 따라 정보가 올라갈수록 결국 모두가 상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아주 복잡한 표현일 뿐입니다. 이 과정은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확립된 관행이며 제 악기벤이라소는 기계와 소총소대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의미 체계와 조직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초기 관측 내용은 행동이 완료되었다는 뉘앙스로 기록됩니다. 보고 진지 점령과 같은 표현들은 통제권 확립을 의미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표현들이 단지 단기적인 존재 사실을 반영하거나 혹은 단순히 보고가 제때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을 나타낼 뿐입니다. 깃발을 꽂거나 작전 지도에 점을 찍거나 GPS를 통한 전술적 지리 참조와 같은 시각적 표식들은 지휘관 개인의 성공을 나타내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보고의 중요성을 강화하지만 통제의 안정성에 대한 어떠한 표시도 없습니다. 이 정보가 상부로 전달될수록 거짓말은 더욱 그럴듯해집니다. 모두가 그 지역이 해방되었고 이제 러시아의 통제에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푸틴에게 전달될 때는 완전 해방이나 임무 완수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전쟁 블로거가 논평에서 지적한 구체적 단어와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는 쿠피안스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러시아 군대가 이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도시의 90%를 통제하고 있다고 증거를 내놓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군인들이 도시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사실로 봅니다. 참고로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 군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영상도 있어 러시아 쪽도 증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이것은 분명히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이미지 면에서도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쿠피안스크에서 전한 메시지가 미국과 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모두가 큰 협상을 하는 시기에 이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쿠피안스크 사건은 기본적으로 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러시아가 전선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아쉽게도 러시아의 거짓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약하면서도 자신들이 강하다고 가장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빼앗겠다고 계속 말합니다. 군사적으로 푸틴이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원래 사흘짜리 특별 군사작전이었지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 푸틴이 발표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우리는 이 복합체들을 계속 개발하고 개선하고 최적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극초음속 오르슈니크 미사일 탑재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이 전투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처음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부대와 편대의 높은 훈련 수준과 복잡한 임무 해결 능력입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별 군사 작전에서 얻은 경험을 해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공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히스테리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유럽 국가들의 상상 속 러시아 위협에 대한 거짓말이고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늘 가장 힘든 상황에 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작은 가능성만 있어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모순과 갈등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기회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책임은 우리에게 힘으로 말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오늘이요. 우리는 유라시아 지역 전역에 통합된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상호 이익이 되고 평등한 협력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죠? 러시아 국방장관이 쿠피안스크가 러시아 통제해 있다고 푸틴에게 방금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유럽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오히려 유럽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동시에 우리는 키예프 정권의 유럽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를 최대한 약화시키려 분쟁을 장기화하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2030년대 초를 전후하여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한 나토 연합군의 준비가 가속화되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2026년까지 군사 행동이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도대체 뭐야? 솔직히 말해서 이건 독재의 기본이야. 만약 네가 국내 문제를 너무 많이 안고 있는 독재자라면, 그리고 내 실패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싶다면 해외에 적을 만들어주면 돼. 하지만 이 전략의 문제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가 서방과 나토 때문이라는 말에 결국 지친다는 거야. 어느 순간 그들은 왜 그런지 의문을 갖기 시작하지. 푸틴은 지금 26년째 권력을 잡고 있지만 러시아의 생활 수준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푸틴이 진짜로 두려워하는 순간이지.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계속 바뀌고 전쟁에 대한 그의 내러티브도 러시아군이 계속 밀릴수록 계속 바뀌는 거야. 2022년 2월 24일 그는 전 세계 특별 군사 작전을 시작한다고 말했어. 그는 3일 만에 키이우 점령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이제 전쟁을 시작한 건 러시아가 아니라 서방이라고 주장하지만 서방 군대는 러시아에서 싸우지 않고 있어. 만약 그들이 러시아에서 싸우고 있었다면 푸틴은 이미 모스크바에서 창문 밖으로 떨어졌을 거라고 난 확신해. 제 이름은 샘이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의 문제 중 하나는 비록 사람이 다치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는 거야. 영상에서 말이야, 유튜브는 보통 우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을 걸어. 실제로 지난주에만 유튜브에 따르면 우리 영상 4개가 수익 창출이 제한됐어. 드론 공격이나 전선 촬영 영상도 광고주에 부적합해 영상이 제한되는 거야. 하지만 이게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걸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믿어. 그래서 우리만의 플랫폼인 비즈니스 베이식스를 시작한 거야. 우리는 제약 없이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어. 우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어. 게다가 우리는 사이트에 광고도 전혀 달지 않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루는 내용 때문에 광고주가 불만이 있어도 스스로 검열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광고가 아닌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영상을 검열 없이 보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 설명란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하면 돼. 가입하면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도 볼 수 있어. 여러분의 후원이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